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침묵의 암살자, 바로 당뇨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웬만큼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관리나 치료를 소홀하게 되면 이 합병증의 위험이 커지는 게 바로 또 당뇨죠. 어떤 병이든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완치에 대한 희망과 가까워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당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02-318-22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당뇨 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가 4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또 늘어나는 추세라 더 걱정스러운데요.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이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당뇨와 합병증,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합병증은 도대체 왜 생기게 되는지 그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합병증이라는 것이 이제 좀 아까 침묵의 그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나빠지니까 이제 늦게 온다는 얘기고, 또 와도 살인할 정도로 심하게 온다는 얘기죠. 그 합병증 여러 종류 있는데 네. 먼저 합병증 오는 환자들을 보면은요, 당화혈색소와 관계가 있는데,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상결 혈당치를 평균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색소의 포당이 결합된 형태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네. 그걸 보면은 이제 상결된 혈당치 볼 수 있는데 6%부터 7%, 8, 9, 10, 11, 12 이렇게 하면 당화혈색 올라가는 거, 혈당치 올라가는 거고, 그때 보면은 망막증, 신장증, 신경, 말초신경장애, 신장증이 점점 더 증가하죠. 그렇게 보면은 6% 정도 되면은 합병증 안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는 아주 정상 혈당치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심근경색증이나 미세혈관 합병증이 당화혈색소가 5.5에서 노란 것부터 10.5까지 올라갈수록 심근경색증 향도 증가하고 미세혈관 합병증이 증가하죠. 그래서 합병증이 이렇게 무슨 합병증인데 그것은 혈당 조절이 잘 되면은 합병증이 안 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합병증의 원인은 혈당이 높으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다시 또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혈당이 높다는 거는 피 속에 포당이 많은 거고, 그 몸속에는 포당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합병이 많이 오는 거죠. 그걸 서서히 온다. 그래서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빨리 처음부터 혈당 조절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교수님, 나름대로 당뇨 치료 잘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약도 잘 먹고 소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름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합병증에 오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비극적이죠. 네. 열심히 치료하는데도 합병증 오고, 당뇨 원인을 잘 알아야지 당뇨 환자들이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음식을 먹으면은 피 속으로 포도당, 에너지가 들어오고 영양분이 들어오고, 피 속에 들어오는 영양분 포도당이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몸에서 힘이 되고 살로 바뀌는데, 당뇨병은 이 중에서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기 때문에 피 속에 혈당이 높아지고, 고혈당, 약간 고혈당 때 합병증 오죠. 네. 고혈당 높아지는 만큼 몸에는 힘이 빠지고 살이 빠져서 살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합병증이 많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하려면 원인인 췌장을 건강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원인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공췌장 인식펌프는 최근에 개발돼 가지고 많이 환자를 많이 좋게 만드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몸이 나빠지면 어떤 종류의 합병증이 오느냐 하면요, 망막증, 치주질환, 신경합병증, 뇌혈관 질환,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장합병증, 이 혈액 투석하게 되고 발기부전도 오게 되고 적구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올 수 있죠. 잘못 치료를 처음부터 잘못하면은 결국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10년, 20년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혈당 조절 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당뇨병은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혈당치도 정상화되면서 동시에 자기의 열량 부족, 그 영양 부족이 해결돼서 그러니까 잘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화되면 그건 좋은 거죠. 영양분도 잘 섭취해야 하고 혈당 그렇죠. 관리도 잘 해야 하고 이 두 그렇죠.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 이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는 게 가능한 건가요, 교수님? 그럼요. 인공췌장기 치료라는 것은 당뇨병의 진정 원인인
췌장의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아까처럼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네. 인수펌프 치료인데 문제가 없어지니까 마치 제가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원인은 눈에 있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교정하려면 이 수정체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따가지고 렌즈로 수정거리에 맞춰주니까 정서 똑같이 살 수처럼 원인 없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인공췌장 치료는 그렇게 작은 기계인데 저거 췌장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바늘이 피부에 꽂혀 있죠. 크기는 뭐 휴대폰보다 훨씬 작고 저 무게도 한 달걀 하나 무게 55g밖에 안 되니까 얼마 이제 갖고 다닐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 치료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냐? 당뇨병은 실제로는 인슐린 부족인데 네. 지금 중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인슐린 나가는 거 식사 때 많이 나오니까 한 10배까지 많이 나왔다고 좀 쫙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도 이런 걸 알아야만이 당뇨 치료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밑에 있는 것처럼 빨간 것처럼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당뇨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혈당 높아지고 합병증 오게 되는데 그러면 치료하는데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인슐린을 천천히 주고 많이 주거나 천천히 주고 이렇게 하면은 정상 똑같으니까 안경 뜬 것까지 정상화 되는데 먹는 약은 이 췌장이 점점 망가뜨리는 것이고 인슐린 주사 방법도 흡수되긴 하지만은 대개는 장시간 인슐린이 이런 식으로 공급되니까 어떨 때 인슐린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떨 때 인슐린이 남아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되풀이 되게 되는 거죠. 환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인슐린 주사 맞는데도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됩니까? 고혈당, 저혈당 됩니까? 하는 것은 인슐린 주입이 우리 몸에 필요한 인슐린 분비의 패턴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혈당, 고혈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슐린펌프는 이것을 완전히 맞춰주는 거죠. 정상처럼. 그것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치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것이 2010년도에 유로 당뇨학회에 발표된 것인데요. 뭐 이 췌장 기능은 점점 회복해요. 당뇨병이 원래 췌장이 떨어져 있던 건데 그것을 회복한다는 건 정상으로 간다는 거고 당화혈소에서 혈당치가 합병증 온다고 그랬죠. 그것이 6% 되면 안 오거든요. 다 6% 이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합병도 예방되고 췌장기도 회복돼가지고 아주 건강해지는 완치도 될 수 있겠다. 합병 예방된다는 것이 밝혀졌죠.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당뇨를 극복하고 계신 분의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역시요, 처음에는 기존 치료 방법으로 당뇨를 치료했는데요. 건강이 계속 악화됐다가 최근 1년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하네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 양평. 아이고 어서 오세요.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은 70부터 활기찬 인생 이강수 씨를 만나봅니다. 이강수 씨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지필 작업을 하며 보내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 수필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그동안에 쓴 수필입니다. 이제 2권째 썼는데 지금 이제 3권째 책을 만들려고 또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필 작가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더 있다고 하는데요. 평생 동안 한 일은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건 뭐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 우선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30년간 영화를 제작을 해봤고 그 외에 뭐 간간히 음악도 해보고 또 지금 사진도 해봤고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천후 만능 재주꾼이시네요. 그런데 이때 아니 뭐 하시는 건가요? 제 아지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친 김에 자신의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비밀 아지트를 공개해 주시겠다는데요. 젊은 시절 취미로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이강수 씨. 취미로 삼았다기에는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상도 여러 번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국의 촬영도 여러 번 갔고 또 국내 촬영은 뭐 안 간 데 없이 우리나라 유명진은 거진다 다니면서 우리가 피사체가 좋은 데는 다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젊은 시절의 재능과 열정이 어디 갈까요? 현재도 많은 취미 활동을 하며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웃고 있는 이강수 씨에게도 지병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건강이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직장에서 그 검진
정기적인 검진하는 과정에서 당뇨가 있다 하는 그 판정을 받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니 당뇨가 틀림없다. 약을 먹어야 된다. 바로 17년 전 받은 당뇨 판정. 이후 10년 동안 열심히 당뇨약을 복용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몸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활발하게 해오던 일들도 더 이상 몸이 버텨주질 않았는데요. 제가 그 취미로 하는 그 영화는 그 무거운 카메라, 삼각대를 메고 해외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높은 데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사 시간도 거르게 되고 이럴 때 상당히 그 피로감을 느끼고 뭔가 달라졌어요. 힘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등등이 그 당뇨로 인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죠. 급기야 손끝이 저리고 잘 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이강수 씨. 열심히 약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식이요법을 해라. 식이요법을 하는데 많이 먹지 말아라. 근데 많이 안 먹고 운동을 하려니 이게 지쳐서 할 수 있습니까? 당뇨로 인해 힘들었던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1년 전. 지금의 모습을 보니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요. 현재 그의 건강 상태가 궁금합니다. 혈당 수치 132. 식후 혈당이 100에서 140 사이가 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정상에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 과연 뭘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덕분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지금 건강한 몸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 후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당뇨도 당뇨지만 제약이 심했던 그 전의 처방법이 더 힘들었다는 이강수 씨. 제일 좋았던 거는 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과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아주 획기적으로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선 약을 안 먹으니까 약에 대한 공포심도 없어지고. 이젠 당뇨가 있다는 것을 잊게 해줄 만큼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봐온 부인 역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작곡을 5가지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가리는 게 많아서 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건 해놓으면 또 싫다고 그러고 달고 어떠 그래서 힘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밥하기도 편하고 당신도 편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부부. 그래서 부부에겐 지금의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다 건강하니까 이럴 수 있지. 그동안의 치료가 잘 돼간다고 저는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앞으로 100세 시대에 죽을 때까지 그저 건강하게 점점 더 좋아지는 현상을 살았으면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세요. 네, 화면을 통해 이강수 씨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이강수 씨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나본 많은 사례자분들이 처음에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약 처방을 받고 주사요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완화되기는커녕 합병증이 찾아오고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먼저 처방 약부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네. 약이 꼭 좋은 것이냐? 약 먹고 이분도 점점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게도 못 들고 카메라 못 들고 하고 점점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기 시작했다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걸 식사량으로 조절하려고 그러니까 더 작게 먹어야 되니까 더 몸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과학적으로 어떠냐? 왜 이렇게 이 좋을 거라고 먹는 약이 왜 몸이 나빠지냐 하면은 실제 연구 결과 보면은 인슐린 분비량을 보면요. 먹는 약으로 치료하면은 1년에 4% 그 기능이 감소합니다.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인슐린 줄어드니까 혈당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혈당치를 보면은요, 췌장 기능 줄어드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 저기 6.1%가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혈당이 조절돼야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11년, 15년 동안. 그런데 먹는 약을 치료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사실 비극적으로 혈당치가 점점 더 올라가게 돼요. 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그래프에 보면 혈당치가 당에서 6% 이상 되면 6, 7, 8, 9, 11, 12는 당한 혈색소가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심근경색도 많이 오게 되고 또 눈도 멀게 되고 다 그런 합병증 많이 온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합병증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 프랑스에서 작년에 프랑스 한 6개국의 공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요법과 인슐린 펌프요법의 그 효과 차이가 어떤가 보는 건데 6개월 동안 150명씩 이게 프랑스에서 작년에 연구 발표 프랑스, 독일 한 6개국이 함께 한 건데요. 보면은 지금 빨간 것이 뭐냐 하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예요.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요법이 파란색입니다. 보면은 어때요? 당화 혈색소를 보면요. 6개월을 보면은 이 인슐린 주사요법 한 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인공췌장기, 즉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건 훨씬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슐린 사용하는 양, 인슐린 펌프도 인슐린 집어넣지만은 보면은 이 주사요법의 경우는 인슐린의 사용량이 점점 증가했어요. 시간 따라. 그리고 증가했고 인슐린 펌프는 인슐린 사용량이 빠르게 감소했죠. 그러니까 인슐린 조금 쓰면서도 혈당이 더 떨어진 거예요. 인슐린 펌프. 그러니까 인슐린 작용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당뇨약과 그리고 인슐린 주사요법 그리고 인공췌장기 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전화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으로도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82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연세가 71세이신데요. 당뇨 판정을 받은 지는 얼마 안 되셨습니다. 완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공췌장기 치료하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완치율이 나이와 상관이 있는 건지 나이와 상관없이 당뇨를 앓은 지 얼마 안 된 경우에 완치율이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죠. 네. 2003년도에 그 세계적인 당뇨병 학술지에 발표되어 있는 건데요. 밑에가 1년 이내 온 사람, 이렇게 1년 이내 온 사람은 약 한 여기 보니까 거의 68% 났고요. 2년, 5년 사이에는 반수보다 조금 작은 48%, 6년 사이면 3분의 1, 11년, 15년 동안 먹약을 계속 먹었던 사람은 1년 후에 보니까 완치율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제공 올수록 완치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분은 산부인과 전문의이신데 의사를 할지라도 당뇨병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도 먹약 먹다가 안 돼서 인슐린 주사 맞고 세번 넣고 이렇게 했어요. 3회 맞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인슐린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혈당하고 고혈당하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합병증 오겠구나.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꿨습니다. 바꾼 다음에 32개월 만에 완전히 나가지고 아무 치료 없게 돼가지고 의사들 우리 당뇨병 치료하는 의사들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 경험담을 발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완치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다 기쁘네요. 이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근데 걱정도 많이 하세요. 치료 효과가 정말 좋을까? 나도 완치가 될 수 있을까? 나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어떤가요, 교수님? 인공췌장기 치료 효과 증명된 게 있다면서요? 그럼요. 전 세계 이게 똑똑한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의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뇨병원에 전문하는 의사도 있고, 그러나 그분 중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당뇨학회 2년 전에 발표된 건데 보면은 당화 혈색소 보면은요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떨어져요. 6.5%. 많은 환자들이 되게 이제 먹약 보면 8.5%인데 8.5에서 6.5 떨어져서 혈당이 정상화 되고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정상화 되죠. 인슐린 나온 거 보면은 췌장을 회복해가지고 증가하죠. 6개월 만에도 증가했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 인슐린 증가한다 할지라도 인슐린 작용력이 좋아져요. 인슐린 포도당 처리 능력이 증가하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죠. 회복돼가지고서 인슐린 저항성 좋아지고 인슐린 분비도 좋아지니까 완치되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이 당뇨하면 또 합병증을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당뇨 치료 효과가 이렇게 좋으면 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그건 아주 유명한 이 연구가 많죠. 1997년도에 세계 당뇨학회 보고된 거에 의하면요, 혈당치가요, 좀 맨 꼭대기 있는 것이 기존의 치료 방법입니다. 9% 유지했죠. 다 해서 9%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반수를 갖다가 인수법으로 바꿨더니 2% 떨어져 7% 유지했어요. 그걸 10년 동안 유지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 똑같은 환자였는데 한쪽은 옛날 치료방, 기존 치료방, 한쪽은 새로운 치료방, 인수법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혈당 좋아졌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그 두 군에서 몇 %가 눈이 뭐는가, 눈에 망막 찍는 거 봤더니 기존 치료는 계속 높아져가 60%가 눈이 망막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러나 인수법 때는 겨우 10%밖에 오지 않아서 76%의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망막증이 안 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그 지식을 알고 자기 눈을 자기 거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합병증이 오기 전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만나서 예방을 했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이미 합병증이 진행되신 분들이 근심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가요? 이미 진행된 합병증도 완화가 되거나 완치까지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오. 그러니까 합병증이라는 게 한꺼번에 뭐 하루 아침에 1시간에 다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네. 서서히죠. 10년에 20년 걸리잖아요. 어느 정도 막 10% 망가져서 합병증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10% 다 남으면 완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많이 합병증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망가지고 레이저 치료하고 그러면 그만큼 피해 있으니까 그만큼 빼놓고 회복되죠. 신장도 그렇고 다들 회복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합병증 왔다고 그래서 다 망가진 건 아니니까요. 조금 망가져도 그래서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당뇨에 대한 궁금증과 사연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당뇨를 극복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방송 참여 원하시면 02-318-2275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치료법 그리고 당뇨에 대한 정보 자세히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치료 근본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특히 당뇨는 우리 몸 구석구석 모든 것을 위협하는 합병증 때문에 더욱더 예방과 관리 그리고 치료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와 함께 건강에 대한 해답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